네, 오늘 보여드린 현장은 아파트 인테리어 중에서 천장 공사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지금 안방인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가 있는데 천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장의 높이가 2,400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표준적으로 가구의 높이를 봤을 때 2,300이라는 기준치에 대한 표준값이 있기 때문에 천장은 기본적으로 2,300 높이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거기에서 천장의 이 부분이 2,400과 2,300의 길이는 한 10cm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10cm 안의 공간에 구조조를 만들어 가지고 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천장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천장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달대바지라고 해서 천장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이 각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달대바지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천장의 하중을 잡아주는 이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자 돌림대라고 있는데요. 반자 돌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벽면을 일단 고정을 시켜줘 가지고 그 틀의 기준, 그러니까 먹선의 기준을 잡아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속고보드를 고정시켜주는 반자틀, 반자 돌림대 옆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반자틀이라고 하고요. 그 반자틀을 동시에 고정시켜 주는 게 반자틀 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대 바지, 달대, 그리고 반자틀 바지, 그리고 반자틀까지 이 네 가지가 묶여야지만은 천장을 정확하게 구조를 잡아주고 하중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상부, 그러니까 이 마감을 하는 이걸 우리는 반자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합판이 될 수도 있고 석고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량으로 되어 있는 다른 마감재로 여기다가 시공을 할 수가 있겠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천장의 구조는요. 사실 천장의 높이가 내가 천장을 시공하는 이 높이와 공간에 있을 때 시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타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소방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배관 같은 게 지나가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의 공간이 조금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짜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천장이 더 높다 그러면 이 반자틀 바지가 이 트러스라고 해 가지고 점점 이 높아져 가지고 하중을 좀 더 잡아줄 수 있게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반자틀 바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중을 더 잡아주기 위한 트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트러스의 두께는 그 천장의 구조와 그리고 공간의 넓이에 따라 가지고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기준으로 만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트러스는 이렇게 기본 형태로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장부터 여기까지가 공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판상형 아파트, 그러니까 2000년대 전이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물론 뭐 15층 이상부터 뭐 10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질 때는 천장의 좀 유격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15층 미만으로는 보통은 천장의 높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천장을 고정시켜 주는 이 달대 역할을 해 주는 이 높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달대가 생략이 되고 달대바지와 반자틀을 같이 묶어주는 이런 시공 공법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요, 10cm, 즉 이 공간 자체 천장의 이 속고보드 마감부터 콘크리트 천장 높이가 10cm가 되는, 즉
100mm가 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천장을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장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2,400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구라든지 어떤 휴먼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천장의 높이는 표준적으로 2,300, 즉 2.3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그 형성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레이저를 어떻게 쏴서 그 기준을 맞추는 그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레이저를 쏘기 전에 천장의 높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가 2,400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쪽도 2,400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2,400이 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400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높이는 2,400이 아니라 2,400보다 더 낮은 높이로 해서 정해야 되겠죠. 근데 2,400이 가장 낮은 높이라고 정해지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선을 잡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먹선을 잡을 때 왜 이 기초, 그러니까 즉 목매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목매김을 잘못해 놓고 했을 때 달대바지와 그리고 실제 그 반자틀에 걸리는 높이가 겹쳐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엇갈려서 시공을 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시 내가 이 시공을 할 때 목매김을 하기 전 이 구조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40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매김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2,300에 맞춰 가지고 먹매김을 하는 게 아니라 2,310에 맞춰 가지고 먹매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공을 할 때 천장고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속고보드를 투피 마감을 할 수는 없어요. 원피 마감을 하고 도배 마감을 하기 때문에 반자 틀의 폭을 300쌍으로 잡을 겁니다. 300쌍과 450쌍을 잡는데 300쌍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뭔가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촘촘하게 들어가는 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0쌍으로 잡았을 때 제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준에 만약에 내가 줄자로 쟀을 때 여기가 2310을 내가 마킹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면을 다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2310을 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허리목이라는 레이저를 켜서 그 라인에 맞춰 가지고 중간에서부터 내가 2300 기준에 맞춰 가지고 체크를 하신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레이저를 한번 켜 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저를 키면 중간에 이렇게 레이저 라인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레이저 라인에 맞춰 가지고 내가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먹매김 작업을 할 체크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체크선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그라고 해 가지고요. 먹매김을 할 때 이 내귀퉁이를 체크해 주는 일단 그 각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그를 조깃대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놓으시면은 그냥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레이저를 쏴 가지고 이렇게 체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높이를 체크된 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 지그를 이제 맞춰서 레이저가 이게 보이는 이 눈금에 맞춰 가지고 제가 마킹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요렇게 마킹이 되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 체크를 해줄 때는요. 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이 면이 아니라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는 45도로 켜 가지고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게 하나가 체크가 됐으면 이 레이저 허리목을 기준으로 해서 허리목을 기준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여기에 내가 체크해 준 기존의 허리목 맞춰서 여기도 또 체크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체크를 해 주면 두 개는 이제 천장을 목매김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지그를 맞춰 가지고 레이저에 이렇게 싸져 있는 이 기준에서 첫 번째 지그의 먹매김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 마킹 선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레이저와 이렇게 맞춰 놓으면 위에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가 그려지면은 위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얘를 또 옮겨 가지고 이렇게 마킹을 이렇게 레이저 수평 허리목선에 맞춰 가지고 마킹되어 있는 이 지그를 체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먹선이 만들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먹줄로 라인에 맞춰 가지고 튕겨 주면은 실제 내가 이제 각재를 시공할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공하는 단계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먹줄을 다 튀겼으니까 다루키 각재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방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에 커튼 박스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커튼 박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커튼 박스는 폭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커튼 박스는 보통 150에서 200 정도로 만드는데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폭은 170 정도가 됩니다. 그럼 170 정도가 되는 커튼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체크해 준 이 높이에서 170을 빼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서도 170을 빼주고 이쪽에다가 이제 먹줄 라인을 하나를 튀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커튼 박스가 만들어지는 이 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합판이라든지 MDF로 커튼 박스를 만들면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합판으로 하면은 좋겠지만은 합판이 없어서 MDF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2mm 합판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커튼 박스를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170에 제가 이 커튼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즉 딱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12mm 합판을 여기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얘도 마찬가지지만 천장이 수평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잡아줄 수 있도록 딱지라는 거를 이렇게 400 간격이나 아니면 450 간격이나 300 간격으로 해서 보강을 해줍니다. 딱지를 한번 보강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딱지를 이제 보강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딱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지라고도 하고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뭐 달대 받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반자널이라는 합판을 시공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러니까 하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합판을 여기다가 시공을 할 때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추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은 여기는 뭐 10mm 차이 나고 여기는 뭐 정상이고 여기는 5mm 차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질 수가 있는데 10mm가 차이 나는 부분에다가는 10mm짜리 그러니까 9.5mm짜리 여기다가 9mm짜리라든지 아니면 10mm짜리다가 합판을 먼저 여기다 덧대주면 수평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다루기 각재, 즉 이 소송 각재를 재단을 해어 가지고 옵니다. 보통은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600 원장을 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천장에 맞춰 가지고 2,400 정도로 이제 재단을 해 가지고 가지고 와요. 2,400 정도를 재단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 길이가 2,400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 간격이나 450 간격을 보강을 할 때 2,400 이 끊어지는 이 부분에다가도 하나를 딱지를 만들어 줘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12mm 합판을 여기다 붙인 모습입니다. 12mm 합판을 먼저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딱지는 300 간격이나 아니면 450 간격으로 이렇게 딱지를 붙여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합판의 총 길이는 2,440 정도가 나옵니다. 2,440 이기 때문에 원장을 켰을 때 이 겹치는 면, 이 부분에다가도 필히 내가 이쪽으로 원장을 붙인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기준을 해 가지고 2,440 기준에 떨어지는 이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딱지를 시공을 해 주고요.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딱지를 시공을 해 준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높이와 이 높이에 대한 콘크리트 천장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딱지로, 가급적이면 딱지로 수평을 먼저 맞춰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다가 합판을 이 딱지에 맞춰 가지고 총을 쏴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거 합판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을 시킬 때는 보시면 12mm, 12mm, 24mm이기 때문에 F20으로 시공을 하면은 깔끔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몰딩 마감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커트 박스의 이 마감면이죠. 그러니까 이 빡 부분이 어느 높이로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톱으로 자른다든지 모자라 가지고 보기 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석고보드 마감이 이상하게 어중간하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뜯어야 되거나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빡을 먼저 시공한 것을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빡을 시공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빡의 높이가 커튼 박스가 내려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반자틀 바지라고 하는 이 소등 각재가 틀이 들어가는 이 밑으로 미스라로 지금 보시면은 합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각재가 여기 붙으면은 석고보드가 붙여졌을 때, 석고보드 원피가 마감이 됐을 때 이 끝부분이 요 석고보드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 9.5mm 즉 10mm 정도로 더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은 석고보드가 튀어나와서 이 부분에 석고보드 접촉면이 노출이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커튼 박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커튼 박스를 170 폭으로 해서 이렇게 빡을 내려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평몰딩을 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빡을 더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크라운 몰딩을 여기다 시공을 하게 되면 이 빡의 길이는 더 길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평몰딩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석고보드 마감과 이렇게 석고보드 마감과 그리고 이 합판의 마감이 끝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구조로 제가 진행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자틀 바지를 시공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틀 바지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자틀 바지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반자틀 바지는요, 사실 용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들어가실 때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콘크리트 벽면에 이렇게 다루기로 시공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은 석고보드가 들어가는 면을 빼주고 다르게 각재를 시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시공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냐? 원장을 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다루기를 잘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다루기 같은 경우에는 3,600이 기본적으로 원장인데 원장인 3,600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물론 계단으로 들어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3,600을 잘라 가지고 3,600 원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2,400으로 지금 재단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00을 재단했으면 1,200 짜리 나머지 자투리가 남게 되는데요. 그 자투리를 반자틀 바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반자틀 바지로 해서 반자틀, 그러니까 벽에 고정시켜 주는 것은 굳이 원장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뭐 말 그대로 자투리로 남은 것들을 다 써주면 그만큼 원장을 확보를 해서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반자틀을 이런 식으로 반자틀 바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서 요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0cm가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한 석고가 붙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먹을 튀겨서 이렇게 반자틀 바지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반자틀을 걸기 위한 이 폭을 어떻게 체크하느냐입니다. 물론 줄자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줄자를 쭉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300쌍에다가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300쌍을 체크하게 되면 부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줄자가 늘어질 수도 있고요. 줄자로 정확하게 내가 쟀다고 하지만은 손으로 짚을 때마다 이격이 생겨 가지고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자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300쌍을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중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도 방법을 알려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300쌍을 만들기 위한 지그입니다. 요 지그. 이 지그는 각재 자투리를 900으로 잘라서 300 간격으로 마킹을 한 겁니다. 이렇게 300 간격으로 마킹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300 간격을 마킹을 해서 천장에다가 체크를 하게 됐을 때 오차 범위가 0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300으로 체크해야 된 부분을 천장에다가 먼저 이렇게 갖다 댑니다. 천장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트 부분에 대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저쪽 벽이 아니라 이쪽 벽에다가 석고보드를 먼저 스타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나머지 벽 쪽에는 자투리로 시공을 하겠다 요 말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될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300을 체크해 주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300에다 체크를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각재가 들어가는 스타트를 여기 보시다시피 15mm를 뺀 그 이전의 치수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공에 대한 스타트다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로 놓게 되면은 눈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각재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만들어 주면은 방향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여기 체크해 주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얘가 이쪽으로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끝점에다가 체크를 해 주고요. 이 다루기를 이런 식으로 이 끝점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면 이렇게 끝점에다 맞춰 주면은 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한 다음에 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체크를 해주면 반자틀을 시공하는 이 간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쪽에 지금 마킹을 다 끝냈잖아요. 끝낸 다음에 반자틀의 마킹을 다 끝냈으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달대 바지입니다. 달대 바지가 좀 길게 나와 있죠. 이 길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위쪽으로 반자틀 바지를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올려 가지고 하게 되면 간섭이 생깁니다. 요렇게 지금 보이시면요 지금. 자, 이렇게 반자틀 바지를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 부분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유격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공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자 돌림대로 시공을 해서 이렇게 쭉 길게 만들어지면 반자틀 바지를 위에 올려 가지고 달대 바지와 달대를 고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반자틀 바지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대 바지와 반자틀을 직접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반자틀 바지를 시공을 할 때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의 폭을 봤을 때 900 간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반자틀 바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이 각재를 반자틀을 요렇게 걸었을 때 2400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에다가도 이제 반자틀을 이어주는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이제 각재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각재를 시공하는 그 위쪽에 반자틀 바지가 있다 그러면은 또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반자틀 바지는 보통은 1200에서 이제 900까지로 이제 간격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상황상 표준적인 치수는 900 간격으로 반자틀 바지를 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자틀 바지까지 시공이 되었으면 이제 반자틀을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24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팁을 알려드리면, 자, 2400 각재를요 요런 식으로 밑에다가 반자틀 밑에다가 아니 반자 돌림대 밑에다가 요렇게 고정을 시켜 주고요. 이어서 고정을 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 매달아 놓게 되면 요 사이로 각재를 넣어 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매달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이쪽 부분과 연결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팁을 알려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일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팁들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실제 시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보세요. 반자틀 바지, 여기 보시면 달대 바지, 그리고 반자 돌림대, 그리고 반자틀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없으면 이 반자틀, 그러니까 이 다루기 각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한쪽 면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매달아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떼어낼 거예요. 지금 이걸 쳐지지 말라고 혼자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각재를 이렇게 매달아 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데, 물리학적으로 지금 보시면 2400에 있는 다루기와 그리고 나머지 치수에 있는 다루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반자틀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보강목이라고 해서 보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결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이제 보강목을 또 짧게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나중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 정도 되는 자투리를 이용해 가지고 보강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강목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가 이해가 되시냐면은 제가 달대바지를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달대바지와 이 보강목이라는 게 들어가는 이 간격을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이 간격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보강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조적으로도 튼튼하고요. 이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꼭 보강목을 하기 위한 이 구조를 봤을 때 보강목과 이 달대 고정과 겹치는, 그러니까 간섭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을 때는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간격을 미리 벌려서 고정을 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보강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떼도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강목으로 다 고정해 놨기 때문에 이걸 떼도 약간 처질 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이제 처지는 얘를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달대, 여기 보면은 달대와 이 반자틀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달대와 반자틀을 고정을 시켜줄 때는요, 레이저가 꼭 필요합니다. 레이저는 사실 이 허리목을 기준으로 한 높이는 너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레이저를 벽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공구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레이저를 켜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 가지고, 자,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반자틀을 시공하기 위한 이 고정대를 빼내게 되면은 약간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레이저를 여기다가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 가지고 레이저를 띄우고요. 이제 이 각재를 여기 기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이 하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주고요. 좀 뒤로 자, 뒤로 이렇게 해주고, 레이저가 만약에 이 부분에 이렇게 보인다. 자, 이렇게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선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자,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비칠 때 여기에 마킹을 한 다음에 요 높이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상이 걸리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러면은 레이저가 이 비치는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보이겠죠, 마킹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레이저 마킹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높이를 맞춰가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고정시킬 때 이거에 대한 필요한 이 달대가 있어야 되겠죠. 달대를 또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달대를 고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대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달대 바지에 달대를 직접 반자틀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연결해서 시공을 해줄 때 레이저는 이쪽 벽면에 천정면에다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가 이 보이는 눈금대로 맞춰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비추면은 레이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레이저가 보이게 되면은 이 레이저 눈금에 맞춰 가지고 이 달대 바지를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가면서 깔끔하게 구조를 맞추면 됩니다. 물론 약식으로 해가지고 더 연결을 해서 뭐 이쪽에다가 길게 반자틀 바지를 뭐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깔끔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그 즉흥적으로 그냥 천장을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이렇게 천장 마감을 하셔야지만은 그림도 예쁘게 나오고 구조도 튼튼하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천장을 이렇게 레이저를 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맞춰가면서 보강을
고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고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든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석고보드만 치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 석고보드 치부하는 거는 우리가 스타트를 이쪽에다 잡았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석고보드를 한 장을 치부를 해서요. 시공을 하면 됩니다. 요 석고보드를 치부해서 석고보드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고보드를 보시면은 여기를 스타트를 잡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요 합판의 마감이 석고보드의 마감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석고보드를 광가를 해가지고 그냥 이쪽 부분에다가 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석고보드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석고보드 노출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석고보드 이 면을 이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몰딩 마감에서 옆에서 봤을 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마감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생각해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석고보드를 한 장을 이렇게 붙이면 딱 정확하게 센터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석고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반자틀의 중간중간 이렇게 석고보드가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자, 요런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장 시공은 사실 처음에 기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천장 시공을 마감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마감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몰딩 마감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